네, 안녕하세요. 미국 영국 의치학대 전문 판메디랩입니다. 판메디랩의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는데 미국 유학 전문 컨설턴트 콜비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미국 명문대 아이비리그죠. 그리고 미국 의대, 치대를 중심으로 해서 입학 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판매드랩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홀비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님,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시간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콜비 선생님이 조금 멀리 계셔서 저희 오늘 그래서 약간 음질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코로나19 이제 그 이후로 뭐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많이 감소하긴 했는데 미국 명문대나 의대, 치대 등 준비하거나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특히 이제 미국의 상위권 대학이라든가 의치학대 생각하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요즘에 더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미국 명문대나 의대 치대에 대해서 경쟁률이 나날이 계속 더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과거보다 이런 미국에 대한 이제 입학 사정관들, 어드미션 오피서들이 학생 선발 기준이 계속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 많은 유학원들이라든가 명문대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곳들에서 상담을 할 때 뭐 이야기들도 서로 다른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학생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현실적이고 이제 실질적인 정보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이제 컨설팅을 제공하기보다는 뭐 이제 아무래도 좀 보이지 않게 좀 비즈니스적인 어떤 입장에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미국 대학 입학에 최종적으로 실패를 하거나 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많이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에서 우리 콜비 선생님 모시고 최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회, 오늘 이제 저희 판매드립 설명회를 그 전에도 참여하셨던 분들이 많이 또 오늘도 참여해 주셨는데 그 전과는 달리 오늘은 이제 좀 최대한 각 슬라이드별로 중간중간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줌 여기 그 채팅 있죠? 채팅을 통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 설명의 순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그 미국 명문대 요즘에 입학하는 데에 대한 어떤 분위기, 그리고 명문대 컨설팅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어떤 방법으로 받으셔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초대드렸던 이 콜비 선생님, 그리고 콜비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또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본격적으로 명문대, 아이비리그 어떤 뭐 탑 티어급 레벨의 대학들 입학 전략, 그리고 네 번째가 미국의 중상위권 또는 상위권의 약대나 의대, 치대 입학 전략.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래서 자랑하고 있는 판매들의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미국 명문대 입학 분위기, 그리고 명문대 컨설팅의 올바른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시는 이제 그 로고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다 이제 마음속에서 크게 바라보시면서 희망을 하고 있는 학교들 중에 한 군데들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네임밸류가 있는 대학들이나 아니면 명문대 입학에 대해서 미국인들보다 보통 이제 동양인들, 동북아시아인들, 한국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많이 집착한다. 이런 명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보면 또 미국인들 또한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뭐 미국 학부모들이 학생을 뭐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의 그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는 게 기본이고 그리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뭐 그리고 또 명문대 입학에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을 일부러 명문 사립 보딩이라든가 뭐 사립 학교를 중퇴시키고 미국의 시골에 있는 공립고등학교로 진학을 시킨다. 왜냐하면은 뭐 아이비리그의 입학 사정관들이 이제 동등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미국의 시골이나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2023년 금년 미국 주요 대학 지원 결과를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버드 뭐 3.2% 이제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경쟁률은 31대 1 그리고 뭐 예일은 4.5
합격률 4.5%에 뭐 경쟁률 22대 1, 콜롬비아 3.7%, 27대 1 이런 형태 정도로 굉장히 낮고 경쟁률은 굉장히 높고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학들이 SAT 같은 경우에 2020년도부터 선택사항으로 옵셔널로 이제 변경을 했는데 코로나19의 여파도 있었겠지만은 시험 점수가 부모 경제력에 의해 좌우된다 이런 의견들이 미국 내에서 분분해서 이후부터 이제 명문대 지원자가 코로나 이전보다 100% 이상 폭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SAT가 없어졌으니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요즘에 이제 여러 미국 명문대들이 SAT를 다시 의무화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바뀔 이런 추세도 또 보이고 있다고 해요. 콜비 선생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여기서 이런 이제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콜비 선생님께서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에 대해서 이제 한국 학생들은 이제 이런 명문대 입학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솔직히 2020년대 팬데믹 이후로 대부분 대학교들이 SAT, ACT, 스탠다이즈 테스트 스코어를 우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선택으로 변경이 됐지만 해외에 있는 인터넷 학생들은 점수를 채택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미국 대학교에서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누적된 해외 고등학교 리스트가 있어요. 하지만 그 리스트 및 정보가 없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수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해외 고등학교에서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이 그 학교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메인 밸류가 있는 학교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들은 대학교에서 그 고등학교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유리하게, 있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명문대를 이제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이런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SAT 서브젝트도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AP나 IB 커리큘럼에 맞춰서 과목에 대한 시험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이제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명문대 컨설팅 입학에 대한 부분들, 이런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의 두 번째 순서 이어서 내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미국 명문대 입학 관련돼서 콜비 선생님께서 이런 글을 만들어 주셨는데 선생님께서 이 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글에는 뭐 총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학원, 컨설팅 업체죠. 보통은 유학원이랑 컨설팅 업체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부모님들 자제분들은 이제 미국 대학교, 대나 치대, 그리고 전문 학교들을 보내기 위함을 어, 하는 게 큰 고민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컨설팅 업체를 잘 선택하자가 이제 좀 것 같고요. 과연 학생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회사인지, 아니면 너무 이익만 추구하는 회사인지를 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유학 준비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게 이제 보통 컨설팅 준비에도 이제 정답이 없는 마치 논술 문제를 풀듯이 객관식 같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문서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충분히 본인들의 역량을 최대한 높이고 노력하고 될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하자. 두 번째는 명문대의 합격률을 높이려면 명문대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갖춰주는 게 좋습니다. 갖춰주는 요건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스펙이라든지 시험 점수, GPA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학생의 지적 가능성과 이제 아이비리그는 리더십을 좀 많이 학교에서 학생 회장을 했다든지 학교에서 그것들을 했던 학생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훈련하고
그렇게 얻어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깨워주고 최대한 이끌어주는 게 저희 판매드립의 목표라.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콜비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거의 뭐 2000년대 초반부터 17년간 미국 명문대, 이 아이비리그권이라든가 상위권 대학에 무려 이제 거의 500명 가까운 학생들을 계속 입학을 이렇게 시켜왔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실적을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안 끊기나요? 네,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네네. 솔직히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보내게 된 이유는 좀 운이 좋았던 거라 생각이 되고요. 처음부터 제가 실력이 뭐 좋아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보낸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근무했던 운이 좋게도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좀 유명한 SAT 토플 전문 어학원에서 일을 하게 되어서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그 학생들 대부분이 미국 유학생들이라 17년간 많은 학생들을 좋은 곳에 보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보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선생님 이후에 나머지 또 그 팀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 팀 소개 좀 잠깐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제 저를 필두로 이제 저는 이제 메인 컨설턴트고요. 이제 어학원에서 이제 17년간 일을 해라. 그래서 8년 동안 부원장을 했고 이제 3년 원장 일을 했고요. 이제 그다음 소개할 분은 저희 컬리지 에세이 그리고 SAT 리딩을 담당하고 있는 오닐 강사. 저랑 예전에 5년 정도 같이 근무를 했었고요. 이 선생님은 미국 리버럴 아츠 컬리지인 스미스 컬리지를 졸업하셨습니다. 스미스 컬리지는 이제 미국 리버럴 아츠 컬리지에서도 한 10위권 네, 드는 좀 명성이 좋은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AT는 이제 만점 받았던 경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글을 아주 상당히 잘 쓰시는 분이시고요. 어린 학생들부터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수업을 듣고 많이 만족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소개할 사람은 저희 서브젝을 담당하고 있는 이오나 선생님입니다. 이오나 선생님은 현재 이제 헝가리 의대 입시 준비를 담당하시고 매스나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까지 대부분 과학 쪽 수업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한국어, 영어 둘 다 가능해서 영어에 힘든 학생들은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SAT, 뭐 라이팅 앤 랭귀지하고 비자 인터뷰까지 담당하고 있는 이제 민 선생님. 민 선생님은 저 오래 일을 했고요. 예전에 압구정 SAT 학원으로도 유명한 앤서 학원에서도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컨설팅 저희 판매들 프리미엄의 컨설팅 방향과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너무 이렇게 많이 나열하긴 했지만은 일단 첫 번째로 학생의 이제 가능성을 찾아주는 것이 저희 판매들의 프리미엄 서비스의 역할이고요. 보통 이제 이 학교는 들어가기 불가능하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주고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입학의 가능성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세 번째에 있는 지원 대학교 선정에도 연관성이 큰데요. 학생과 맞는 대학들을 파악하고 이제 이상적인 대학 추천을 해서 대학교 선정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체계적 케어입니다. 대학 진학은 학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원서에 필요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저와 전문 에세이 에디터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세이입니다. 에세이는 솔직히 그 학생의 이제 거울과도 돼요. 미국 명문대 에세이의 합격과 불합격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에세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또 많이 합니다. 어떻게 써야 되지, 또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전혀 모를 때가 많거든요. 진짜 에세이가 나올 수 있게 저희 판미들의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17년 노하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만족할 때까지 맞춰드리는 게 저희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설명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미국 명문대 입학 전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부분부터는 이제 콜비 선생님이 쭉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다 아시는 부분일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어느 게 맞다 틀리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보냈던 결과 그리고 요 표에 보면은 실제로 예전 UC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버클리죠. 버클리 대학에 있는 사정관 담당자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그대로 이제 옮기긴 했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학들, 대부분 대학들이 이제 스탠다이즈 테스트 스코어를 다 옵셔널로 좀 바꾸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솔직히 SAT, ACT, 토플 점수가 과연 30%까지 차지할까? 이건 솔직히 좀 물음표이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탑 스쿨들에 진학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점수를 다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배제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는 당연히 GPA겠죠. GPA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 학생들은 꼭 학교 점수에 올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아래쪽 왼쪽의 테이블에 보시면은 대략적인 평균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스쿨들은 대부분 평균 점수가 4.0 만점에 3.9 정도 형성이 되고 그리고 스쿨들도 4.0 만점에 3.8 정도 그리고 퍼블릭 아이비라 그래서 이제 주립대학 중에서 명성이 좀 좋은 학교들 3.6에서 3.7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GPA 성적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탠다이즈 테스트는 뭐 있는 게 좋습니다. 그 외의 것들이 이제 조금씩 차이가 좀 있는데요. 추천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제 에세이, 그리고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과외 활동이죠. 이 세 가지가 또 어떻게 준비가 되냐에 따라서 이 합격과 불합격의 또 등락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천서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을 때 추천서 때문에 떨어진 학생도 봤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썼는지 제가 모르죠. 근데 추측을 했을 때, 추천서가 이렇게 좀 잘 안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추천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선생님들하고, 입학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 자기 편으로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추천서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컬리지 에세이 계속했었는데, 학생의 거울과도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합니다. 이제 UC 계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UC 입학 담당자가 이제 얘기해줬던 퍼센타일, UC 계열은 정말 수만 명의 지원을 하는데, 그거를 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입학 담당자들이. 인원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에세이의 첫 단락만 읽고 끝냅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에세이를 첫 단락에 읽어서 이 에세이는 정말 좋네 하고 끝까지 읽어보는 에세이만 결국은 세컨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탑 스쿨들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에세이가 정말 그 하나가 이렇게 깰 정도의 에세이를 작성을 해주셔야 마지막으로 이제 10% 정도인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 이제 이과 붐이 좀 많이 일어났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뭐 지금 여기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의대, 치대, 약대 이쪽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지금 어드미션 팩터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기회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다른 이제 컨설팅 회사들이든 이제 유학원이든 대부분 이런 비슷한 경우도 많긴 한데요. 제가 경험상 했을 때, 학교는 어떻게 하면 입학 확률을 높일까? 이제 그거를 고민해서 적어본 내용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성적에 올인하자. 정말 중요하고요. 이 학교 성적 때문에 합격과 불합격이 좌지우지 됩니다. 그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탑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중1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1부터 준비가 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고1부터 준비를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중1부터 미리 준비한 아이가 합격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쿨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자. 그리고 세 번째, 추천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나를 잘 알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어, 그냥 단지 저 선생님 괜찮네? 이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받아야만 훌륭한 추천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학년, 10학년 혹은 국내에서도 고1, 국내는 좀 다른 케이스죠. 고1부터 선생님들을 이렇게 조금 조금씩 좀 포섭을 하셔야 됩니다. 좀 소위 말하는 쉬는 시간에 혹은 방과 후에 커피라도 한 잔 사들고 가서 자기의 이제 장래 희망에 대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쳐야 되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 머릿속에 많이 남고 이 학생이 참 괜찮네 하고 생각이 오래 남습니다. 선생님을 조금씩 괴롭힐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는 전공의 선택과 대학교 합격의 연장선이다라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얼리 액션 디시전을 최대한 활용하자. 솔직히 이제 레귤러보다 합격률이 두 배가 넘죠. 2배 가까이 되는데 근데 여기에는 좀 모순이 있는 게 모든 학생들이 다 얼리 액션 디시전을 넣는다고 해서 합격률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미 내가 스펙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넣어야 효과를 더 최대치로 높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힘만 빠집니다. 그래서 모나 얼리 액션 디시전이 다 되는 건 아니다. 준비가 되면 더 합격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컬리지 에세이에 대해 나의 모든 걸 보여주자. 아까 제가 거울과도 같다고 했잖아요. 컬리지 에세이 쓰는데 좀 공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다. 네, 특히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이제 입학처 담당자들, 브라운 유니버시티나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 상당히 높은 대학들이죠. 여기에 있는 이제 담당자들, 입학처장이든 입학 담당자든 이제 말을 해놓은 부분인데 솔직히 이제 다른 거 보실 건 없고요. 맨 아래쪽에 이제 브라운 대학 담당자가 얘기했던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하고 에세이, 그 추천서가 입학 담당자에게 학생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더 나은 시각에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에세이, 추천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랑 에세이는 좀 같이 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제 마지막은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에 관련된 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신입생 연도부터 그 프레시맨 연도, 그러니까 고1부터 커리큘러 액티비티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11학년, 12학년까지 기다린다면은 아무래도 그런 이제 리더십 포지션에 대해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과외 활동에 그렇게 깊이 전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프레시맨 때 10학년 혹은 9학년부터
스케줄을 잡아서 시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네.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상위권 대학들의 그 합격률을 보면 낮잖아요. 합격률은 낮은데 그럼 거기에 지원한 학생들은 대부분 GPA 아주 perfect하고요. 그리고 스탠다이즈 테스트 점수 우수합니다. 만점짜리 수두룩 할 거고요. AP 7개 이상일 거고. IB 코스도 하이 레벨로 해서 다 잘 스펙을 가져갈 건데, 그러면 그 똑같은 애들을 이제 어떻게 선별을 할 거냐? 그럼 결국에는 이 세 가지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상담드릴 때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추천서, 콜리지 에세이,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가 공통적으로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연결고리가 없으면은 솔직히 조금 이제 대학교에서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고, 두 가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좀 서둘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이제 명문대를 입학하면 좋은 점은 많습니다. 근데 어, 졸업률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보통 졸업률을 보시면 6년 졸업률, 4년 졸업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6년 졸업률은 다 높습니다. 네, 4년 졸업률을 체크를 해보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분류해 놓은 크게 카테고리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립하고 아이비리그, 육식이에요. 그리고 주립대, 탑 주립대겠죠. 두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인터넷에서도 한두 개씩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보이긴 하는데, 어, 한 번씩 보시고, 졸업률은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년 안에 졸업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그 졸업률과 연관성이 큰 것은 결국에는 GPA를 잘 주냐 못 주냐입니다. 어, 하버드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87% 상당히 높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유펜도 그렇고 그리고 콜롬비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헉스 90%까지 육박하죠. 어, 이 학교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학생들한테 매우 친절합니다. 친절하다는 건 뭐냐면은 교수진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잘 케어해주고 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특성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학교들은 졸업률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왜냐? 교수진들이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GPA 점수를 잘 안 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졸업률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해요. 중간에 이제 잠깐 멈췄다가 외부에 갔다 다시 또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졸업률이 낮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스포츠 관련해서 이제 인재들을 많이 뽑거든요. 근데 그 인재들이 4년 안에 졸업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졸업률이 조금 낮은 거에 좀 이바지 않은 좀 나쁜 거지만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옆에 이제 UC 계열 보시면은 UC 계열이 좀 예전보다 2000년대 중후반 초반보다 랭킹도 많이 올라갔고요. UC 버클리나 LA는 원래 높았고요. 그 밑에 티어 데이비스, 샌디에고, 얼바인, 산타바바라 이 학교들은 2000년대 중반, 초반까지도 랭킹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지금은 거의 35위권 안에 다 들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고 입학률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샌디에고는 24%거든요. 얼바인도 21%, 타바바라도 26%, 데이비즈가 조금 높습니다. UC 계열, 제가 뭐 UC를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UC 계열의 졸업률을 좀 보면은 학생 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졸업률이 조금 낮습니다. 샌디에고는 2020년을 기점으로 70% 이상까지 회복을 한 학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는 60% 중후반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 제자부가 와서 샌디에고 엔지니어를 가느냐, UIC 엔지니어를 가느냐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샌디에고가 입학 졸업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좀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립대학들 당연히 졸업률이 조금씩 낮아질 수밖에 없죠. 학교가 이제 학생들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주립대를 보시면은 그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들이 2년에 졸업을 하고 편입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많다라는 거는 어, 그 학생들이 편입을 하고 나서 4년 안에 제대로 졸업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이유에서도 졸업률이 조금씩 떨어지지 않나 이 생각이 되어졌는데요. 일단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네, 이것도 아까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요게 이제 지금 네, 슬라이드가 저기 네, 표 잘못됐는데 아, 네, 얼리 어드미션 쪽에 이제 입학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이제 2배 이상까지 뛰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 이제 다재분들이 스펙이 좋으면은 준비가 됐다. 그러면 과감 없이 원리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얼리에는 또 두 종류가 있죠. 얼리 액션과 얼리 디시전이 있기 때문에 얼리 액션은 합격이 돼도 그냥 안 가도 돼. 그러면 안 가는 거고요. 디시전은 바인딩이죠. 붙어있기 때문에 바인딩 사인을 합니다. 이제 원서에다가. 그래서 합격이 되면 가야 돼요. 근데 그걸 푸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다음 설명회 네 번째 순서 미국 상위권, 뭐 중상위권이라고 봐야겠죠. 약대, 의대, 치대 입학 전략에 대해서 이번엔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우선 첫 번째로 미국 약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미국 약대 설명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그림을 보셨을 텐데요. 이제 미국 약사들의 연봉에 대한 조사 자료고요. 미국 전체 약사의 60% 이상이 연봉 기본 11만 불에서 13만 불 수준이다. 그렇게 되고 미드거든 이제 영국의 약사의 한 2.5배, 3배,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약사 같은 경우에는 4배가 되는 수준이죠. 굉장히 높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메디컬 관련 전공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보통 의대나 치대 위주로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요즘에 이제 그 약사에 대한 취업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좋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약대 진학을 하는 부분도 약사 취업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 지금 보통 이제 미국 명문대를 생각할 때 뭐 전통이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들 아니면은 이제 미국 대학 랭킹을 보고 상위권에 있는 랭킹 되어 있는 대학을 보통 생각하는데 이제 그 미국 의치학대를 생각할 때도 이제 좋은 약대, 명문 약대, 명문 의대, 치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보통 저희가 이제 그때 랭킹을 보통 따지게 되는데 그 랭킹이라고 하는 게 이제 US 뉴스 월 리포트나 아니면 포브스지에서 나온 학교 랭킹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약대나 의대 랭킹으로만 보면은 전미 대학 랭킹의 순위하고 또 많이 달라요. 그래서 특히 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대 랭킹이 높은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미국에서 약사로 또 좋은 포지션으로 취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다. 절대 보장되지 않는다. 사실 미국에서 이제 약사로 취업을 잘 시키는 학교들은 이 약대 랭킹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약대를 보면 약학 연구원을 배출하는 것에 더 특화되어 있는 연구약대가 또 있고, 그다음에 임상약사를 배출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임상약대가 따로 있어서 실질적으로 약사 배출하는 것에 특화된 약대로 이제 크게 구분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뭐 미국에서 리테일 약국이나 병원 약국, 약사 또는 뭐 제약회사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따라서 특화된 약대가 다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 단순히 네이버에 나와 있는, 구글에 나와 있는 미국 약대 랭킹으로만 보고 그 학교를 선택하고 그 학교가 무조건 좋은 학교야. 이거는 좀 잘못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학생이 이제 미국 약대 랭킹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그 US 뉴스 글로벌의 그
약대 랭킹으로만 봤을 때 최상위의 약대 랭킹 되어 있는 약대를 진학을 희망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약대 진학 전부터 학부로 먼저 입학을 해야 되겠죠. 미국의 약학대학원은 4년제 약학대학원이기 때문에 학부에 먼저 입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학부에 입학을 하게 될 때 여기서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명문 약대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죠. 그 학교의 학부생을 우선적으로 예를 들면은 다 대부분 이제 뭐 UC 샌프란시스코 약대 같은 경우에는 주 거주자 80% 이상이라는 거는 인스테이트 포함해서 그 학교 학부생을 80% 뽑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죠. 여기에 보통 보면 80%, 70%, 70%, 80%.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미국의 약대 상위권 약대를 입학을 희망한다면 그 학생은 최대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약대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학부로 먼저 입학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진다. 그렇지 않고 다른 학교 학부를 다니다가 그 학교의 약대를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 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TO는 1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 학교 학생들은 뭐 UC 샌디에고에 약대를 입학하고 싶다. 그러면 UC 샌디에고에 학부로 먼저 입학을 하는 게 가장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혹시라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면은 미국 약대에서 약사 될 때까지의 프로세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제 미국 약대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0 플러스 6, 소위 말하는 2 플러스 4 또는 3 플러스 4예요. 이렇게 프로세스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0 플러스 6은 이게 6년제 뭐 다이렉트 엔트리라고 하는데 6년 과정을 보장을 해준다. GPA만 유지되면 약대 졸업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학부로 프리팜 트랙으로 아니면 BS 트랙으로 입학을 했다가 요즘엔 픽테 시험이 없어졌죠. 거의. 그래서 팜디로 다른 학교 팜디로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두 가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학생이 원하는 좋은 명문 약대, 랭킹 높은 약대를 입학하기 위해선 그 입학 조건을 만들기 위해 바로 그 전 단계인 이 학부를 잘 선택해야 되고 그곳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명문 약대, 내가 원하는 약대, 취업 잘 시키는 약대로 입학 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리해서 미국 약사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어떤 기준으로 약대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고 이런 약대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부를 입학하는 것이 좋을까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약대 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 대학 학사학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취업이 문제죠. 약사 취업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니면 또 한국으로 리턴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약사에 대한 스펙을 갖고 있어야 될 텐데 사실 요즘엔 더 미국에서 약사,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미국에서 약사 취업을 더 원하죠, 학생들이. 근데 이제 미국에서 약사 취업을 하려면 좋은 약대, 취업이 잘 되는 약대를 가야 되고, 취업이 유리한 약대를 가기 위해선 학부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프리팜 트랙으로 가는 것이 더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아까 콜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교 중에서 GPA를 잘 주는 학교, GPA에 굉장히 까다로운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선택해야 된다. 무조건 좋은 명문대 가서 GPA 안 좋게 받고 좋은 약대, 좋은 의대, 좋은 치대 입학 못하면 명문대 그 학부 마칠러 하기가 그다지 무슨 소용이냐.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가 약대나 의대나 치대 같은 메디컬 쪽의 센터라든가 이런 쪽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면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단순히 대학의 네임밸류나 이거는 의대 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네임밸류나 대학 랭킹만 보고 그 학교가 좋은 학교인가 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거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콜비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이제 미국 명문약대와 함께 되는 이제 대학 학부들, 아까 뭐 퍼듀든 아니면은 의대 같은 경우에 듀크가 있을 수 있고, 뭐 UC 샌디에고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제 이 미국의 이제 상위권 명문대들보다는 SAT 커트라인이라든가 조금 더 낮고 AP가 없어도 되는 학교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대신에 고등학교 때 뭐 이제 메디컬 발런티어라든가 에세이 뭐 익스피리언스 뭐 이런 것들이 녹여져 있고 에세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학생들이 약대뿐만 아니라 의대 치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그 여러 가지 액티비티부터 이런 것들 만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어,
좀 빨리 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우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카운슬러랑 혹은 이제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내가 대학교에서 이제 전공하고자 하는 그런 전공 과목에 대해서 의논하고 또 학교에서는 이제 어떤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학생 수가 많고 좀 이름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들은 워낙 이제 부모님들의 입김이 좀 세지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학교에서 좀 이렇게 다 만들어주긴 합니다. 하는 학교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음,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당연히 약대 쪽으로는 뭐 아시다시피 과학과 관련된 액티비티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약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료봉사 활동이나 약사가 없어도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이라든지 6년 통합 코스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제가 의료봉사활동이나 이런 약학에 전혀 관계되지 않는 경험이 없어도 그걸 했던 아이들도 케이스를 꽤 많이 봤고, 어쨌든 좋은 대학이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커리큘러 설계를 잘 해서 내가 약학에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솔직히 해외 대학, 그러니까 해외 고등학교나 우리나라 국제학교, 제주국제학교 이런 데는 그런 엑스트라 커리큘러의 환경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좀 제한적인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예전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조금씩 바뀌면서 그 고등학교, 우리나라 현재 고등학교에서도 그 전공에 맞춰서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좀 선택권이 좀 많이 주어집니다. 제가 컨설팅을 네. 이렇게 해본 결과로는 그 네. 부분을 꼭 이용해서 뷰티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이걸 하면서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또 하면서 좋은 경험이 생기면 그게 또 곧 SE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미국 약사 취업이 유리한 미국 약대는 주로 어떤 학교일까? 이런 내용들은 아마 보기가 좀 힘드실 텐데, 인터넷에서 찾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물론 이제 사실 이제 미국 약대별로 이제 졸업생들의 약사 취업을 통계화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저희 이제 판매드랩 소속이거나 판매드랩에 연관이 있는 많은 미국 약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통해서 이제 서베이를 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업되는 약대들은 주관적인 기준으로 낸 거니까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약대 랭킹 상위에 있는 학교들이 참 많이 있죠. 아무래도. 근데 전미 대학 랭킹, 이 대학교 학부 자체를 전미 대학 랭킹으로 보면은 반대로 또 높지 않은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약사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런 약대로의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유리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약대 입학을 할 때 또 유리하려면 이 학교들의 학부 그리고 그것도 프리팜 트랙으로 입학하는 게 가장 빠르게 유리하게 약대로 진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약대를 운영하는 대학 학부 그중에서 프리팜 트랙의 입학 조건 보면 당연히 미국 이제 최상위권 명문대 입학 조건보다 많이 그래도 낮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SAT 점수도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1300대, 1500 미만이 많고 그다음에 프리팜 트랙에 입학할 때 이제 고등학교 때 AP 성적보다는 EC나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EC 액티비티는 또 이제 메디컬 관련된 거면 더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콜비 선생님 여기 이제 리스트 없던 이 학교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학교의 대학 학부 프리팜 트랙으로 입학을 한다는 게 고등학교 때 준비하는 학생들 기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뭐 아이비리그급 공립 아이비리그급보다 낮을 텐데 그다음에 이제 미국 명문대학 준비 학생을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전미 대학 랭킹 몇 위 정도 수준으로 준비하는 걸까요? 이 정도 학교에 입학한다는 건. 보통 이제 표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정미 랭킹과 전공 랭킹이 좀 매우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프리팜이나 일반 BS로 입학해도 그 학교의 정미 랭킹보다는 2, 30위권 이상 높은 학교 수준으로 좀 준비를 해야 무난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UIUC, 유니버시티 오브 어바나 샴페인 같은 경우 주립대죠. 상당히 좋은 주립대인데 한 랭킹이 보통 이제 45위에서 52위권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의 이과 계열인 공대 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공대 랭킹 아이비리그급이거든요. 그래서 7, 8위 안에 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또 이 학교를 지원할 때는 또 아이비리그 및 상위권 대학급으로 준비를 해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미국 의대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섹션입니다. 사실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그 희망 분야를 선택하실 때 사실 의대에 대한 관심도가 제일 높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늦었지만 지금 다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준비하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미국 대학 학부 프리메드 보통 BS보다 프리메드 트랙으로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BS로 입학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학부에서 4년간 의대 입학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필수 이수 과목들, 프리리퀴짓 과목들을 하고 GPA, 쉐도잉, 클리니컬 리코드, 봉사활동 뭐 그런 것들 준비해야 되고 MCAT도 준비해야 되고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MCAT은 이제 3학년 그때쯤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해서 3학년 2학기 끝나고 4학년 1학기 사이에 최종적으로 갭이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학년 2학기 중간에 이제 최종적인 오퍼를 받게 되죠. 그럼 이제 미국 의대 입학을 위해서 학부 과정에서 만들어야 될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GPA 3.8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같은 아시안들 시민권자라도 3.8 넘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3.9가 넘어야겠죠. 거의 만점이죠. 보통 보면은 3.5, 3.6대도 입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MCAT이 만점이거나 액티비티가 말도 안 되게 좋거나 이런 다른 상대적인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 6, 6, 7 요 사이에도 많이 입학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시안. 그래서 핸디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높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요 그것 외에 이제 액티비티 거의 요즘에 400시간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인터뷰 에세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의대를 선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한테 맞는 의대. 사실 미국에서 의대는 160개 정도가 있는데 랭킹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리서치, 프라이머리 케어 뭐 이렇게 나눠져 있겠지만 다 그냥 159위 하는 의대를 할지라도 입학하면은 축하받을 만한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의사가 돼서 레지던스 매칭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학하기에 가장 적당하고 가능성 있는 의대를 보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미국 의대 입학하기 위해서 조건을 갖추는데 가장 유리한 대학 학부는 어떤 학부실까? 어떤 기준으로 대학 학부를 선택해야 될까? 이 부분인데 첫 번째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BS보다 당연히 이제 프리메드 트랙으로 입학하는 것이 크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프리메드 트랙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의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들 위주로 해서 커리큘럼을 1학년 때부터 매칭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대 3학년 이전까지 이 의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을 다 끝내기가 좋고 끝내야 합니다. 3학년 2학기가 되고 4학년 1학기가 되는데 아직도 의대 필수 이수 과목이 몇 개 남았다. 그 학생이 만약에 유학생이다. 제가 장담까지는 안 되죠. 근데 의대는 포기하셔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내가 시민권자다. 저기 그 갭이어를 이용할 거다. 한 2년 준비, 1년 이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포스트백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플랜 B, 플랜 C예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프리메드, 최하위권 대학이랄지라도 프리메드로 가야 된다. 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2학년 2학기 끝날 때까지 의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의 70% 이상 다 끝내야 됩니다. 그거는 거의 법칙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프리메드 트랙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의대 지원 시 이제 각종 추천서들이 이제 프리메드 전담 헬스 어드바이저가 학교에서 추천서 같은 거를 취합해서 지원해서 의대에 제출해 줍니다. 엠카스에 제출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의대 지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요즘에 부각되는 액티비티 같은 것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섭외해주고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편하겠죠. 다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가는 학교가 최상위권 BS를 할지라도 BS에서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 공부와 액티비티와 MCAT 준비야 모든 거 혼자 못합니다. 그거.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 본 사람만 알 텐데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메드를 가고 싶은 학생은 너무 높이지 말고 좀 낮은 학교로 해도 프리메드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GPA 획득이 유리한 학부, 이거는 약대에도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GPA 까다롭게 주는 학교, 잘 주는 학교가 있는데 잘 주는 학교가 더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의대 가는 게 목적이지 대학 학부 좋은 데 가는 게 목적이 아니죠. 바첼러 학위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의대 치대를 운영하는 학교, 이거는 약대, 의대, 치대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의대 치대를 운영하는 학교면 당연히 그쪽에서 액티비티도 할 수 있고 메디컬 센터가 있으면 더 좋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교를 입학할 때는 이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 현재 고등학생이라고 가정했을 때 미국 의대에 입학하는 여러 루트 중에서 난이도를 좀 볼게요. 이 난이도는 이제 학생의 상황과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기준이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죠. 이제 학생이 가장 일반적으로는 프로세스로 미국 대학 학부를 갈 때 입학할 때 프로그램 트랙을 선택하는데 입학하기 때 이제 프리메드 상위권 프리메드냐 아니면 중위권 프리메드냐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네임밸류가 더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고 두 번째가 고등학생이 입장에서 나는 중위권 프리메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위권에도 일단 바첼러 학위가 있어야 돼. 의대 떨어지면 나 지금 그 대학교 졸업장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상위권의 BS로 가겠다라는 경우가 있고 학생 중에서 일부 학생들은 다 필요 없고 나는 통합의대, BSMD, 요즘에 핫하죠. BSMD 통합의대를 준비할 거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주관적인 기준으로 해서 난이도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BSMD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가장 어렵다. 두 번째가 상위권 프리메드, 중위권 프리메드는 그래도 낫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고 이제 뭐 상위권 BS가 세 번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홀비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이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입학 난이도, 이 차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솔직히 이제 의대이기 때문에 네 가지 모두 다 난이도는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이제 그 안에서도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통합 의대의 합격률을 수치를 보면 1%에서 9%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트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또 고등학교 때 내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의료봉사나 이제 닥터 쉐도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방학 때는 또 SAT 공부 준비해야 되지, 학기 중에는 또 GPA 관리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좀 때문에 쉽지는 않다. 난이도는 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 이과 계열의 BS 트랙이나 상위권 프리메드도 뭐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중위권 대학의 프리메드로 들어가는 게 좀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학생이 현재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보고 이렇게 상중하로 나눠서 두세 가지 트랙으로 지원하는 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중위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중위권, 뭐 전미 랭킹 뭐 200위, 300위 얘기하는 거냐? 뭐 정말 최하위권이냐?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이냐라고 이제 질문도 미리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말하는 중위권이라는 게 그렇게 낮은 학교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상위권 프리메드 중위권 BS, MD 뭐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어떤 학교들을 얘기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긴 좀 애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1대1 이제 설명이 끝나시고 나서 1대1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이제 의대 랭킹을 보자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이 기준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리서치 분야 랭킹으로 해서 학교의 어떤 그 입학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유펜이라든가 존스 홉킨스, 하버드 뭐 미국 내 이제 최고 의대를 운영하는 이 세 개 학교인데 이 학교의 프리메드 입학 조건이 어떠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GPA 3.9대 뭐 거의 SAT 1560대 거의 그냥 만점이죠, 사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성적인 거고요. 기본적인 조건이고 거의 뭐 고등학생으로서 범접하기 어려운 완벽한 고등학교 과정,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고 그에 비해서 이 아래에 보시는 이제 어번 뭐 캔사스, 세인트루이스 이런 학교들은 사실 여기 참석하셔서 아이비리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실 때는 보이지도 않는 학교일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게 그렇게 안 좋은 어떤 선택일까? 여기 이 학교에 프리메드 트랙으로 간다고 한다는 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도 좀 더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상위권 의대로 가는 건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콜비 선생님은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최상위 의대를 운영하는 학부 입학 조건에 맞추는 것에 비해서 이런 중위권 의대 이런 프리메드 뭐 고등학생들이 이 정도 수준이면 고등학생들이 웬만하면 준비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뭐 우선 아무래도 프리메드 코스도 이제 일반 학부랑 지원한 부분이 좀 비슷한 게 좀 있기 때문에 일반 중위권 대학에 맞는 스펙을 좀 갖추면서 액티비티, 엑스트라 커리큘럼 그리고 레저메 우리나라로 이제 을 하면 이제 이력서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추천서를 잘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요거는 이게 아마 요즘에 좀 이따가 말씀드릴 이제 통합치대하고 통합의대가 요즘에 부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궁금증이 유발되는 도전할 만한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이제 통합의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BSMD는 프로그램이란 건 이제 그 학부, 그다음에 의과대학, 의대가 파트너십으로 연결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곧바로 바로 입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많은 BSMD 프로그램이 이제 보통 8년짜리인데 학부 4년, 의대 4년에서 8년이 기본인데 이제 학교 중에서는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이제 7년짜리 또는 6년짜리 프로그램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BS 학위를 짧은 기간 안에 의대 4년은 동일한 겁니다. 결국은 학부 4년을 2년이냐 3년이냐로 압축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학생이 거의 1학년 때부터 이런 6년, 7년짜리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정신을 못 차리죠. 너무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BSMD 프로그램 중에서 합격을 해도 학생들 중에서 이제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GPA만 유지하면은 여기서 MCAT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MCAT을 요구합니다. 이 통합 의대 같은 경우에도 MCAT을 요구하지 않는 학교도 굉장히 일부만 있다. 이렇게 보시셔야 될 것 같고 MCAT뿐만 아니라 인터뷰도 봐야 된다. 이런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사실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 그 통합의대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알아주셔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얼마 전에 뭐 예를 들면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의대 통합과정 폐쇄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이제 보스턴 유니버시티 같은 데에서도 통합의대 과정을 더 이상 신입생 선발하지 않는다. 점점 미국의 의대들이 통합의대 프로그램을 폐쇄하거나 축소하거나 압축하고 있거나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점점 이제 의대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통합의대는 줄어들고 있고 폐쇄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 의대 통합 과정이 사라지는 이유는 의대가 충분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 의대를 통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고교 졸업하고 7년 만에 의사로 양성해야 될 필요성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통합 의대라는 게 특정 민족한테 특정 인종한테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불리한 입시 제도 이런 부분들을 취약점을 극복하기 어렵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결국은 통합의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몇 년 후에는 지금의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경쟁률은 엄청나게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통합의대를 고민하시는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보다는 정상적으로 학부 입학 후에 메디컬 스쿨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통합의대에서 가기 위해서 스펙을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고교의 우수한 성적 뭐 거의 그냥 뭐 치대보다 더 높죠 사실. 만점 수준의 리서치가 들어가야 되고 닥터 쉐도잉 그다음 메디컬 발런티어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원래 닥터 쉐도잉이라든가 메디컬 발런티어는 고등학생한테 요구하지 않죠. 원래는 일반적으로 보통 대학 학부생이 의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여기 50에서 150시간, 250에서 500시간 이거를 합치면 거의 5, 600시간, 6, 700시간이 되는데 이거는 고등학생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거 맞추기가. 미국의 메디컬 스쿨들이 대학교 학부생들, 지원자들에게 요구하는 액티비티가 쉐도잉 100시간에 메디컬 발런티어 250에서 350시간, 합산 400시간 정도인데 이건 더 높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고등학생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통합의대를 고민하는 학생들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걸 에세이에 녹여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쿠비 선생님은 이제 그 학생들이 통합의대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예. 일단 객관적으로 이제 수치를 놓고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외국인이 지원할 수 있는 그 미국 의대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49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통합의대는 그 통합의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외국인을 받아주는 학교는 딱 15군데밖에 없어요. 학교마다 입학 정원이 적게는 3명에서 60명까지 딱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률도 낮을 뿐더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합격률을 봤을 때 1에서 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격자의 대다수의 그 점수들을 보면은 5%가 GPA 만점자들, 그리고 SAT, ACT 점수도 상위 5% 이내입니다. 그래서 통합의대를 준비한다는 거는 사실상 좀 불가능이지 않나. 하지만 만약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솔직히 중학교 1학년부터 빨리 서둘러서 준비를 하는 게 좀 좋고요. 그래야 합격률도 높이기 위함이 있고 중학교부터 의대에 관련된 활동들을 또 좀 더 검색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이번엔 치대. 미국 치대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중에서 치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치대도 의대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4 플러스 4 이렇게 학부 4년, 치대 4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 치대 그 학부에서 다니는 동안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거의 동일합니다. 그 시험만 MCAT, DAT로 바뀐 거 말고는 나머지 건 거의 동일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학교 치대 지원하는 시기도 똑같습니다. 3학년 2학기에서 4학년 1학기 사이에 보통 지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4학년 1학기 중간에 이제 그 최종적으로 오퍼를 받게 되죠. 이 부분도 거의 동일하죠. 미국 치대 입학하기 위해서 조건을 갖추는데 가장 유리한 대학 학부는 어떤 기준으로 대학 학부를 선택해야 될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BS보다는 의대 같은 경우 프리메드였죠. 치대는 프리덴탈 트랙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하고 왜 유리한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처럼 프리덴탈 트랙을 통해서 필수 이수 과목, 미리 이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추천서부터 해가지고 액티비티에 대한 서포트를 받는 것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GPA 획득, 의대 치대 운영 대학 이런 부분도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거의 의대하고 거의 동일한데 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상위권 대학의 프리덴탈 트랙과 중위권 프리덴탈, 상위권 BS, DDS 통합치대죠. 여기에서 가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당연히 이제 BS, DDS 통합의대보다는 통합치대가 조금 더 낮습니다. 조금 더 그나마 확률이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해요. 아주 살짝. 그거 외에는 거의 뭐 비슷한 것 같고 2위, 3위, 4위. 그래서 이 학교 중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요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의대 섹션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궁금하실 거예요. 상위권 프리덴탈, 중위권 이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이거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1대1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그 사전에 공지를 해드렸었는데 저희 설명이 너무 충분해서 그런가요? 그 중간에 질문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래서 저희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통합치대. 통합치대가 아마 제일 요즘에 핫한데 통합치대는 정말 통합의대와 다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통합치대를 가장한 미국의 치대나 학부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잘못된 치대,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잘 골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통합치대는 이제 BSDDS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학부, 그다음에 치대, 학위를 결합해서 고등학생이 이 두 개의 통합 과정에 곧바로 입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BSDDS도 BSMD 통합의대처럼 8년짜리인데 7년짜리나 6년짜리 이런 프로그램, 엑셀레이팅 프로그램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거의 수준이 거의 같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통합의대하고 거의 이것도 거의 동일하고 우수한 성적. 그래서 통합의대뿐만 아니라 통합치대도 굉장히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통합치대는 의대에 비하면은 이제 뭐 축소가 된다, 폐지가 된다는 얘기는 없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통합치대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사실 학생이 제대로 된 그 학교 생활과 학생으로서의 어떤 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데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제 압축적이고 고도로 집중된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들은 여름방학에도 수업에 참여해야 되고 짧거나 아니면 통합시대에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반복 수업 아니면 재수강 리테이크 이런 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특정 과목이 페일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기회가 안 된다는 얘기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질문이 한 분이 오셨는데 국내 자연계열 학사 학위 취득 후 미국 의대 편입 또는 입학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의대나 치대, 미국의 의치 약대 모두 동일합니다. 미국에서 이수하지 않은 제3국,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학점 이수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BCPM이라고 하면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피직스, 매스, 칼큘러스 이 네 과목 인정 절대 안 나오고 거의 대부분 인정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대 편입이라는 단어는 안 맞고요. 미국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국내 대학교에서 학사가 아니라 석사, 박사 학위를 딴 분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대학교 학부로 일단 입학을 다시 편입을 하든 들어가고 거기에서 미국 의대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사실 미국 의대가 요구하는 의대 요구 조건을 미국의 대학교 학부 편입을 해서 2, 3년, 1, 2년 만에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국내에서 학사학위를 나오신 분도 미국 의대를 가시려면 가장 가능성 높게 가려면 미국 대학교 1학년 신입학을 해서 4년간 만들고 가야 됩니다. 액티비티도 미국에서 한 것만 인정을 해줍니다. 거의 웬만해서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시 BSDDS로 넘어가서 여기 미국 통합시대 입학 위해서 스펙이 어느 정도 해야 되겠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질문하시는 게 NYU 치대를 얘기하셔요. NYU의 BADDS, BSDDS가 아니라 BADDS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SAT 1570,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여기 보이시는 이 수준을 일단 맞춰야 되고 그러면서 또 NYU 치대 쪽에 지원하는 학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에세이부터 해가지고 다른 것들이 또 어떻게 과연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돼서 지금 2번보다 그냥 4.0 만점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콜비 선생님 여기 이 정도 스펙을 만들려면요, 아까 콜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찍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BS, DDS 이 스펙 정도를 만드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은 이 학생들의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전체 학생 대비해서 상위 몇 퍼센트 수준일까요? 그거는 이제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충, 네. 그래도 거의 한 5% 이내는 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1%에서 5% 정도. 음, 알겠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이제
통합 의대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보다는 사실 그 학생의 메디컬 액티비티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데 통합치대는 이제 점수를 더 중요시 여기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통합치대가 프로그램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잘 고르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질문이 들어와서 잠깐만요. 미국 아이비 대학에서 현재 4학년 치대 지원할 때 좋은 학교 레벨이 플러스 될까요? 콜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은 뭐 당연히 플러스 되는 부분은 있고요. 당연히 학교 네임밸류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네임밸류의 값어치는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GPA 관리를 잘 했을 때 그게 더 좀 더 합격률을 더 많이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슬라이드가 이제 보시면 통합치대 중에서 첫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 이 이제 그 미국 치대에서 이제 학교 내 이제 학부 과정에서 프리덴탈을 운영하는데 이 프리덴탈 트랙에서 추가적인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BSDDS죠. 이런 형태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학부에서 GPA만 유지하면 되는, 그러니까는 결국은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같은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통합치대 또 그 학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통합치대에 대한 조건이 여기에 입학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학부에서 3.65 GPA만 유지하면 그냥 DAT 없이 덴탈 스쿨로 가는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당연하겠죠. 이런 케이스 1으로 들어가려면 가장 소수, 가장 똑똑한 학생만 뽑기 때문에 난이도가 최상인 거고 케이스 2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일단은 통합치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GPA 3.7 이상 더 높아야 되고 DAT 시험도 보고 덴탈 스쿨로 들어가는 문제는 지금 이 케이스 1과 케이스 2는 같은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지금 가장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거는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이런 겁니다. 치대가 하나 있으면 치대가 주위에 있는 많은 대학들하고 BA 쪽도 문과 대학들하고도 포함해가지고 대학들하고 MOU를 맺어서 이렇게 여기서 100명, 200명, 300명 그래서 100명, 100명, 100명씩 300명이 있으면 여기 덴탈 스쿨에 들어가는 학생은 50명밖에 안 됩니다. 50명만 뽑아요. 250명 떨어지고 50명만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요즘에 많이 있어요. 이 치대들이 유학생을 모집하고 학생들을 더 모집하기 위해서 거의 어떤 치대는 뭐 한 10개씩 미국의 일반 대학 학부하고 MOU를 맺는데 이런 경우로 들어가게 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왜? GPA 높아야 되고 DAT 다 봐야 되고 액티비티 다 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다시 경쟁을 해가지고 여기가는 학부에 들어갔다고 해서 통합치대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기뻐해서 들어갔는데 여기 들어갔더니 일부만 선발하고 나머지는 다 떨어진다. 그럼 그 학생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될까요? UOP, UDM. 어머님들이 엄청 많이 말씀하세요, 요즘에. 근데 이 UOP, UDM하고 케이스 웨스트 리저브도 그렇고 럿거스도 그렇고 많은 학교들이 이 프로그램 케이스 3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학교에서도 방금 보셨던 케이스 1과 2, 3를 다 같이 운영하는 치대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보실 때 여기서 우리 애가 오퍼를 받았어. 근데 UDM이야. 그때 그 학교의 홈페이지, 커리큘럼, 그다음에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다 뒤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포를 수락하셔야 돼요. 그게 잘못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거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이러니 차라리 일반 좋은 프리 덴탈 트랙을 들어갔다가 다른 치대를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콜비 선생님께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할 거는 이번에 이제 내년 가을 입학을 목표로 이번 겨울 사이에 얼리 액션으로 통합치대 지원했던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오퍼를 잘 못 받았다. 그럴 경우에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하면 뭐 이제 내년 초에 레귤러 지원 시기에 그래도 미국 중상위권 프리덴탈 트랙에 지원이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지금 분위기가. 네, 보통 이제 상위 중위권 대학들은 이제 1월 초나 중순까지 데드라인이라서 가능하고요. 아, 네. 주립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시기나 1월 말 혹은 롤링으로 또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이 이제 마지막 순서죠. 그래서 판매대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콜비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판매딜의 프리미엄 컨설팅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스텝 1부터 스텝 8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우선적으로 학생에 관련해서 이제 파악이 돼야만 어떤 학교를 보내야 할지 이제 대학교 선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대학교 선정이 되면은 이제 타겟이나 세이프티로 나눠서 리스트 작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 학생하고 직접 줌으로든지 만나서든지 해가지고 작성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작성 안에는 뭐 학교별로 필요한 서류들이나 그리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액티비티, 레저메 작성 이런 것부터 전부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솔직히 컨설팅 회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 에세이입니다. 제가 다른 이제 컨설팅 회사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커리지 에세이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원래 저희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냥 이제 부모님이 비싼 돈을 내시고 이제 맡기는 건데 에세이에 별로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에 대한 상당히 시간 투자를 많이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레저메, 학생 레저메 작성을 저희가 또 지원을 해줍니다. 스텝 5에서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작성 끝나면 진행이 되고 또 학교의 성적표나 추천서를 잘 제출했는지 분석하고 들어갈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SAT나 토플 성적 보내는 거, 뭐 재정증명 서류가 누락됐는지 잘 들어갔는지 이런 거, 학교 인터뷰까지도 준비가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프로세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대학 선택이 있을 겁니다. 웨일리스트가 되면은 그 관리하는 거, 또 전략에 대한 또 구상을 해야 될 거고요. 당연히 웨일리스트가 올라가면 어필 에세이를 또 작성을 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내가 이 학교에 정말 관심이 많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필 에세이 작성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격이 되면은 어, 이제 어디로 갈지를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합격 발표율이 당연히 뭐 3월, 2월 이렇게 나잖아요. 뭐 얼리 액션은 좀 더 일찍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이제 4월 말까지는 디포짓을 내서 이제 나는 이쪽에 가겠다.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까지 합격한 대학교 선택을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아이들까지도 저희가 신청 및 인터뷰 준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그래서 지금 콜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서비스 포함해서 저희 판매딜의 프리미엄에는 이제 그 컨설팅 이외에 이렇게 SAT, APIB, 토플, 그다음에 고등학교 GPA 관리, 그다음에 뭐 컬리지 사이언스라든가 비자 인터뷰까지 추가적인 서비스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콜비 선생님이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면 현재 학생의 학력에 따라서 지금 오늘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 우선 이제 학생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또는 이제 국제학교 11학년 학생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가을 어플라이를 위해서 고등학교 GPA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SAT 대학 선정하고 액티비티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해야겠죠. 여기 잠깐 조금 늦었지만 질문이 올라왔네요. 그 통합 치대 케이스 아까 보셨던 케이스 1이 좋다고 했는데 본과 올라갈 때 인터뷰도 필수인 게 이거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필수로 하는 학교도 있고 없이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에 따라서 그다음에 인터뷰를 기본적으로 원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터뷰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DET 시험 난이도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SAT 1550점이면 DET 27점. 불가능하죠. DET는 완전 다른 시험이에요. SAT는 고등학생용이고요. MCAT, DAT 이 시험은 의대 치대를 준비하는 대학교 학부생들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SAT 수준이 아니죠. 고등학생 수준이 아니죠. DAT 시험은 중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섹션이 네개가 있는데 거기서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각 능력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각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영역은 대학교에서 배우는 제너럴 케미스트리, 제너럴 바이올로지, 뭐 바이오 케미스트리, 뭐 이런 아나토미 이런 과목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DAT는 20점 이상 나오면은 웬만하면 다 붙습니다. DAT 20점 만들기는 거의 정말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DAT 평균 점수가 15점이 안 돼요. 지원자들의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나 국제학교 12학년 학생이다라고 했을 때 지원 대학 선정 토플 이런 것들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대학생 뭐 미국에 있는 대학 졸업생이든 아니면 대학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편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진행하죠. 그래서 판매드랩에서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전체를 다 같이 관리를 해드리고 진행을 해드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판매드랩에 이제 미국의 약대 과정 프로그램이 또 있죠. 그래서 그 학부 어드미션, 팜디 어드미션, 그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팜디 최종 약사 시험까지 전체 과정을 저희가 다 관리를 해드리고 서포트를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의대 과정도 역시 고등학교 때 과정, BS 이런 단계별로 저희가 다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중간중간에 콜비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냥 속독으로 휙휙 가고 있어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 궁금한 게 더 많으시면은 정말 부담 없이 나중에 설명이 끝나고 나서 카톡이나 아니면은 전화 상담, 방문 상담, 줌 상담 다 가능하니까 어, 상담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대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학부, DDS 여기 그 치대 과정, 어드미션까지 저희가 다 진행을 한다. 이렇게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 참석자 중에서 딱 한 분이 계셨는데 수의대도 저희가 사실 오늘 수의대를 설명하기가 시간 관계상 못했어요. 근데 수의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모든 단계를 저희가 다 서포트하고 티칭을 하고 있다. 수의대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현직 미국 약사분들, 퍼듀도 있고 뭐 UCL 나오신 분들, 시드니 호주 약사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일본 약사도 있고 영국 약사 노틀담 순위 뭐 서울대 이렇게 약사분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듀크 나오신 저희 의대 선생님 여기 영국 의사 선생님 베일러 입학 사정관으로 계신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메릴랜드 치대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직접 저희 학생들을 티칭하고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유학원이나 다른 곳들과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예, 오늘 드디어 달리고 달려서 지금 1시간 36분, 1시간 30분 정도 됐네요. 근데 지금 거의 한두 분 빼놓고 그대로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오랜 시간 동안 토요일 저녁인데 콜비 선생님 오늘 제 설명에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콜비 선생님께서 오늘 제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추후 이 영상을 보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미국 명문대 아이비리그 미국 대학교 입학 관련돼서. 네,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가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학부모님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 아이비리그를 누가 의대를 진학하냐 여쭤보시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이비리그나 의대는 하늘에서 꼭 집어주는 사람만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문이 좁고 어렵고 힘든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컨설팅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면은 그만큼 그 노력의 대가는 항상 따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이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여기 보이시는 카카오톡, 오늘 저희 판매드립에서 다 카카오톡으로 줌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카톡으로 상담 신청을 하시고 편하게 한번 이제 설명을 아마 카카오톡으로 채팅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보단 그래도 한 번은 전화 통화라든가 보이스톡으로 한다든가 해서 그 직접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거에 맞춰서 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설명에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에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